오늘도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관련된 소식들을 들고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려보고 있습니다. 자, 가장 먼저 달러 인덱스 지수 오늘 하락했죠. 그 반면에 미국 증시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비트코인 어제부터 시작해가지고 32,400달러 정도까지 올라갔었다가 지금은 31,600달러까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예측하기를 이번 비트코인의 상승은 바로 전 세계에 이목을 집중시켰었던 비월드 컨퍼런스 때문이었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회의에서 잭 돌시와 일론 머스크가 어떤 이야기를 주고받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한 관심이 모아졌었는데요. 일론 머스크는 비트코인에 관한 굉장히 긍정적인 발언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 발언들을 먼저 한 번씩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그동안에 비트코인에 대해서 비아냥거렸었던 모습과는 달리 일론 머스크는 전적으로 비트코인을 지지한다라고 밝혔고요. 그리고 사람들을 놀라게 한 발언을 했었는데 나도 비트코인을 들고 있고 테슬라도 비트코인을 들고 있고 그리고 스페이스 X도 비트코인을 들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외에 일론 머스크는 개인적으로 이더리움과 도지코인도 들고 있다라고 하고요. 그들은 팔 생각이 없다라고 합니다. 매도할 생각이 없으며 계속해서 매수를 해나갈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앞으로 더 나아가서 테슬라가 비트코인 결제를 다시 지원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지를 내비쳤었고요. 또한 그는 비트코인이 사람들에게 더 나은 삶의 표준이 되고 개개인들에게 더 큰 힘을 실어주고 성공으로 이끌 수 있기를 바란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자, 츤데레인 척하면서 비트코인을 미워하는 척하다가 비트코인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다시 한번 긍정적인 발언을 한 일론 머스크, 그리고 또한 일론 머스크가 입고 나왔었던 티셔츠가 화제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그는 비트코인을 지지하는 돈의 진화라는 티셔츠를 입고 나왔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입었었으니까 또 이거 불티나게 팔리지 않을까 싶네요. 자, 그리고 계속해서 비월드 컨퍼런스에 관한 소식을 이어서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컨퍼런스에서 체인널리시스의 선임 분석가는 이야기하기를 데이터 분석 결과 글로벌 비트코인 거래 중에 불법적인 거래 비중은 2%에 불과하다. 98%는 합법적이며 규제를 준수한다. 불법 관련 거래 2%의 대부분이 랜섬웨어와 관련이 있으며 계속해서 이 정책 위반자들이 꼬리를 잡고 늘어지는 자금 세탁, 테러 자금 조달 비중은 굉장히 적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듣고 있나 은성수? 다음으로는 컨퍼런스를 주도했었던 잭 돌시 트위터 CEO의 발언, 트위터의 CEO이자 스퀘어의 CEO죠. 그는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비트코인이야말로 인터넷의 네이티브 화폐가 될 수가 있다. 그리고 나는 비트코인이 전 세계 평화를 이뤄내는데 도움을 줄 수 있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잭 돌시 평화주의자 가나요? 다음으로 해서 캐시 우드, 이 돈 내놔 언니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신흥시장 인플레이션 해칭 수단이 될 것이다 라고 비트코인에 대한 강력한 지지 의사를 표명했는데요. 그는 말로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최근에 비트코인이 3만 달러 아래로 내려왔을 때 그가 이끄는 아크인베스트는 GBTC를 무려 1,300만 달러 정도나 쓸어 담았다라고 합니다. GBTC, 스퀘어 주식 등등 여러 가지로 계속해서 비트코인에 몰빵을 들어가고 있는 돈 내놔 언니 캐시우드와 비트코인의 성공을 기원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더 비월드 첫 번째 컨퍼런스에 관련된 소식을 전해드릴 수가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는 알라메다 리서치, 거래소 FTX의 창업자이자 이 솔라나 진영의 수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바로 억만장자 샘 뱅크만 프라이드 치킨, 그가 이끄는 회사인데요. 이 알라메다 리서치가 비트코인이 3만 달러 아래로 내려갔을 때 마찬가지로 캐시우드와 마찬가지로 비트코인을 몽땅 사들였다라고 합니다. 자, 물론 정확한 숫자는 공개하지 않았었습니다만은 이 발표가 나온 후에 어제 비트코인이 상승하기 시작했었습니다. 우연의 일치일까요? 자, 이어서 비트코인이 좀 길을 펴려고 하자 골드만삭스 또 나와가지고 깐죽대기 시작합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지금 네트워크 규모에 대비해서 고평가됐다. 한마디로 비트코인 가격이 지금 과장됐다라는 것이죠. 더 낮아야 된다라고 또 야부리를 털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들은 또 이야기하기를 암호화폐가 지속 가능한 가치를 지니려면 비투기적 활용 사례가 네트워크를 주도해야 되는데 현재까지 이러한 추세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자, 신생 자산이라서 아직은 어쩔 수가 없죠. 돈 벌려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시간이 가게 된다라면 펀더멘탈이 갖춰지게 되면서 비투기적 활용 사례가 계속해서 나오게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고요. 다음으로는 또 다른 골드만삭스 관련된 소식, 골드만삭스가 최근에 패밀리 오피스, 이 패밀리 오피스는
바로 전 세계 갑부들을 상대로 투자를 도와주는 그런 회사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부자들을 위한 투자 전문가 집단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골드만삭스가 전 세계 150여 개의 이 패밀리 오피스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결과 이들 중에 45%가 암호화폐 투자에 관심이 있으며 15%는 이미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전에 마이클 세일러가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100만 장자 10명만 있으면 비트코인 가격을 움직일 수 있다. 자, 그런데 이 패밀리 오피스들, 어마어마한 부자들이 비트코인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 중에 15%는 이미 들어왔다라고 하니까 나머지들이 또 들어오게 된다. 앞으로 비트코인 크게 성장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다. 다음은 비트코인 분석들을 또 잠깐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비트코인 하락형 채널에서 바닥으로 가는가 싶었습니다. 저도 바닥까지 가는 것이 아니냐. 쏟아져 나오는 하락 예상들과 함께 비트코인이 힘없이 반등 한 번을 못하길래 계속해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희망의 불씨를 살짝 콩 짚이면서 올라왔습니다. 그러면서 조만간에 3만 달러 근방 지지 확인하고 이 채널의 상단까지 올라가게 되지 않을까라고 렉트 캐피탈 분석가는 기대를 해보고 있었는데요. 중요한 것은 32,000달러 위에서 안착을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중요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는 50 주 이동평균 같은 경우는 지금 34,000달러대에 자리를 잡고 있죠. 그 위까지 올라가서 비트코인이 엉덩이를 무겁게 하고 주저앉을 수 있다면 이 하락장을 완화시키고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마련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봅니다. 자, 과연 비트코인이 힘을 낼 수 있을까요? 자, 그 다음 체드라는 유명한 분석가 같은 경우는 일론 머스크가 털고 있는 이빨과는 별개로 지금 비트코인 차트를 보면은 디센딩 트라이앵글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것을 깨고 위로 올라가야만 된다는 것이겠죠. 최근 있었던 깜짝 상승도 결국 이 추세에 막혀가지고 내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걸 뚫고 올라갈 수 있다라면은 그래도 가즈아를 외쳐볼 수 있는 기회가 나올 것인데 이 뚫지 못하고 아래로 내려간다 그러면은 끌려 내려가지아가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비트코인의 움직임을 유심히 지켜본 제레마이라는 분석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거 좀 괜찮은 움직임처럼 보였었는데 결국은 꼬꾸라졌다. 이거 안 좋다. 소문에서도 뉴스에 팔아라는 말이 있는데 이거 마치 뉴스에 판 것 같은 그런 움직임이 보여지고 있다. 일봉 마감을 그래도 32,000달러 위에서 해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과거에 있었던 몇 번의 일론 머스크 관련 펌핑을 보면은 올라갔다가 그대로 꼬꾸라지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연출이 되었었죠. 자, 과연 이번에는 어떨 것인가? 향후 비트코인의 움직임을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는데 비트코인이 조금 올라가자 많은 사람들이 광분을 하면서 다시 한번 희망 회로를 열심히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자, 금과 비트코인 차트를 비교하면서 가즈아라고 외치고 있는 것인데요. 목표는 20만 달러다. 금과 함께 가즈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이 금 같은 경우는 ETF가 터져주면서 쫙 올라갔는데 비트코인 ETF 지금 상황으로서는 힘들죠. 쉽지 않아요. 그래도 이렇게 좀 기분 전환이라도 하는 차원에서 이 비슷한 차트, 굉장히 비슷하죠. 차트를 공유를 해봤고요. 다음으로 해서는 지속적으로 암호화폐 압박을 가하고 있는 유럽연합이 암호화폐를 135만원 이상어치를 움직일 때마다 트래블 룰을 적용하는 법안을 발의했다라고 합니다. 그 말인즉슨 135만원어치 이상 움직일 때마다 암호화폐 사업자가 송금인뿐만 아니라 수취인의 정보까지 수집을 하도록 명령을 하는 것인데요. 굉장히 귀찮겠죠. 암호화폐를 금지시킬 수는 없으니까 활용을 최대한 막아보려고 과정을 까다롭게 만들려고 하는 움직임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게 혹시라도 통과되게 되고 나면은 다른 나라에서 이것을 또 따라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불안감도 약간 들긴 하는데요. 그래봤자 암호화폐를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P2P 거래가 더 늘어나게 되겠죠. 지금 탈중앙화된 거래소들도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크게 암호화폐 투자자들을 위축시킬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는 로스차일드 인베스트먼트가 500만 달러 상당의 이더리움 신탁 그레이스케일이 제공하는 ETHE를 매입을 했다라고 하네요. 자, 네트워크 업그레이드 전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더리움 어금니 꽉 깨물고 하락하지 않도록 버티다가 치고 올라갈 수 있기를 바라봐야 되겠죠. 좋은 소식들과 함께 지금 좀 올라간 비트코인이 계속해서 위에서 잘 버텨줄 수 있기를 바라보면서 오늘 소식은 또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온 정보들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거나 그래도 좀 재밌었다 싶으신 분들께서는 오늘도 토마토밭의 물주기 광고 재생을 통해서 채널 지원을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